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지금 태풍 카눈이 오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뭐 자연재해 뭐 이런 내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앞서 영상이 화재 났던 거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좀 겪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안 겪어야 되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한 7, 8년 전 정도에 관리하는 건물이 좀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 다행히 사상자도 없었고 다친 분 아무도 없었고, 뭐 지금 이제 건물만 이제 조금 망가진 상황이었는데, 뭐 대략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건물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건물이고 7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월세 받는 그런 원룸 건물이었는데 1층 LPG 차량이 담배꽁초 때문에 터졌어요. 제가 알기로 바로 옆에 쓰레기 봉지가 있었고,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꽁초를 튀겼는지 거기에서 불이 번져서 1층 LPG 차량이 터지고 건물이 불이 나는 내용이었는데, 총 7층 건물에 1층 필로티는 다 탔고, 그 다음에 2층도 바닥이 다 탄 상황이고, 3층부터 4층까지는 끄을림, 5층까지 끄을림, 건물 외벽 끄을림. 근데 다행히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재질이 아니고 대리석 재질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건물 외벽이 대리석 재질. 그래서 끄을림은 그냥 약품 처리해서 닦으면 닦이는 상황이었고, 그게 만약에 드라이비트 재질이면 스티로폼이에요. 드라이비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불 붙었다 그러면 그냥 건물 전손 다 그런 내용인데, 다행히 대리석 건물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1번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될 건지가 문제죠. 자,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건물에 화재가 나면, 지금 제가 뭐 자연재해에서 잠깐 넘어왔는데, 건물에 화재가 나면 화재 낸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1차적으로 화재 낸 사람이 잘못인데, 화재 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자, 그러면 2차적으로 누구 잘못일까? 건물주분 잘못일까요? 근데 그때 당시 임차인분들이 30분 정도였는데 전부 다 건물주분한테 물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자, 근데 저희도 초창기 때 화재가 나니까 그런 줄 알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집주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모텔 저쪽 모텔 보내고, 이분들을 저쪽 모텔 단체로 방 여러 개 구해서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화재가 처음 나보니까 저희도. 근데 집주인분이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집주인분이 그러니까 불을 낸 게 아니니까. 집주인분 과실이 아예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주인분도 약간 조금 착하셨고 좀 여유가 있으셨고, 다행히 보험 금액이 좀 넉넉하게 나와서 임차인분들 이사비 이사시키고 집기류 탄 거 웬만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험금이 넉넉하게 나오셨던 것도 있는데, 집주인분이 임차인들을 물어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화재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화재 난 영상을 하나 올려서 지금 뭐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건물 화재 뭐 이런 거 저런 거 화재는 집주인분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물어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분들이 개개인 보험 들어놓은 걸로 청구를 하던가 임차인이 떠안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이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작년 겨울 정도에 동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날씨가 혹한기가 들어가서 영하 몇십 도권으로 며칠 이어지면 죄다 동파. 자, 그리고 건물 위에 고드름이 달렸는데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누구 과실인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겨울철에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설명글을 조금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뭐 그거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 지금 여름인데 오늘 지금 카눈이라는 태풍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인천은 바람은 조금 덜 불고 비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영상 반대편에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고 내일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인천은. 자,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태풍 피해인데, 자, 이 태풍 피해가 건물주분이 마법을 쓴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잠깐 제가 부동산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집주인이 마법을 부려서 태풍이 온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자연재해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당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지방에 택시 하시는 사장님께 하나가 나왔죠.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이제 뒤에 어린아이 태우고 택시가 가다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차를 이렇게 친 그 영상이 있죠. 이 산림 관리를 못한 군청, 구청, 뭐 시청,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배상을 받아도 되지만 없는 걸로 나왔죠. 자연재해다. 우리가 의무가 없다. 그래서 택시 사장님이 지금 손해를 보시는 상황으로 영상을 뜬 걸 봤어요. 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침수 자연재해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간판이 떨어져 날라가, 유리창이 깨져, 전부 다 자연재해.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영업장 창문이 다 깨졌어. 주인분이 허술하게 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주인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상황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거는 사실 임차인분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로 얘기는 드릴 수 있죠.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도 주인보다는 금전적인 뭐 내용이 사실 좀 안 좋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협조를 구한다고 해준다고 하면 뭐 받아야죠. 뭐 사실. 자, 뭐 저희는 정면이 전부 폴딩 도어예요. 앞뒤 전부 다 폴딩 도어인데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해준 거야. 근데 태풍으로 와장창 깨졌어. 집주인한테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가 아파트를 살고 빌라를 사는데 고층이야. 내가 초고층에 사는 임차인인데 태풍이 불어서 창문이 깨졌어. 그로 인해서 비가 내리쳤고 그로 인해서 나의 거실, 나의 옷장, TV, 가전 다 젖었어. 집주인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자연재해라. 자연재해는 거주자분이 신경 써서 안전재난문자 확인하고 뉴스 확인하고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았는데도 피해가 있다. 그러면 뭐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만 1차적으로 임대인의 이제 과실 여부는 없는 거죠. 자연재해는. 그리고 배상, 책임, 뭐 해줘야 될 의무는 집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고층에 거실창이 와르르 깨졌다. 뭐 근데 나는 전세 임차인이야. 내가 고쳐야 될 의무는 없죠. 왜? 자연재해니까.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집주인이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내가 내 돈 써서 해야지 해서 수리를 해주는 거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뭔가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찾을 사람이 집주인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부동산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죠. 근데 집주인분은 1차적으로 책임 의무는 없어요. 그냥 자기 집이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에서 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인천 부평구 주민으로 거의 뭐 한 40년 살았어요. 이쪽만. 근데 이쪽 라인에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피해 나는 지역이 여기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 부평구청 잠깁니다. 그리고 굴포천도 잠길랑 말랑이에요. 그리고 갈산동도 종종 잠겨요. 그리고 인천 제물포 주안 라인도 종종 잠겨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사실
비 피해, 눈 피해를 제가 보질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 40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많이 살았나? 절반 정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계양구는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눈비 피해를 입을 수가 없죠. 사실 흘러내리니까. 뭐 도로변이 눈 피해로, 동파 피해로는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태풍 피해 이런 거 저런 거는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부평은 침수가 돼요. 부평은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라서 침수가 되는데 부평을 벗어난 지역은 또 침수가 안 돼요. 그 바로 위에 뭐 이제 부평구 위에 상곡동, 청천동,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구, 가자동 뭐 그쪽 라인은 이게 좀 언덕길에 위치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부평, 구청 라인이 잠겨요. 구청, 갈산, 굴포천, 주안, 제물포 그쪽 여가피 이런 것 같아요.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판 날아가고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뜯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고정을 단단하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거는 또 상황이 애매하고. 자, 우선 제가 자연재해로 인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가장 안 좋은 기사가 뭐가 부셔지면 고치면 그만이지 사실. 근데 지하 침수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인명 피해가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잘 하시고, 배수구가 이거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도 관리하는 건물을 매년 가을에 정화조를 푸거든요. 정화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매년 가을에 딱 냄새 안 나고 무난한 가을 날씨에 저희가 정화조를 이제 건물마다 다 푸는데, 정화조 사장님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막 욕을 하는 게 뭐냐면 물티슈예요. 물티슈로 막혀 정화조가 넘쳐. 자, 그리고 배수구가 넘치는 이유는 뭐야? 쓰레기, 담배꽁초. 나뭇잎으로 배수구가 막힌다라는 거는 사실 들어보질 못했어요. 가을철에 낙엽, 뭐 나뭇가지가 쓰러질 수는 있지. 근데 낙엽으로 배수구가 막혔다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뭐야? 쓰레기, 담배꽁초. 이게 몰려서 진흙이랑 짬뽕 돼서 배수구가 막혀서 역류. 뭐 물론 뭐 포구량이 많아서 그냥 싹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역류하는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수구가 그래도 웬만큼 구멍이 있는데 막힌다는 얘기예요. 자, 뭐 건물에 대해서 이제 지층, 1층 피로티 구조까지 막히는 이유는 자, 쓰레기, 물티슈. 자, 그리고 뭐 하수구 배관, 뭐 땅 배관이 막히는 거는 쓰레기, 담배꽁초. 낙엽은 아니에요. 뭐든지 다 쓰레기예요. 자, 이런 거 뭐 개개인이 조심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겠죠. 자, 우선 영상 자연재해 그냥 설명이에요. 임차인분들 참고하시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